Asset Allocation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앞서 자료 출처는 대부분 야후 파이낸스와 구글 콜앱에서 코딩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 및 계산 과정은 콜앱 데이터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어떻게 주식이 선정되었는지부터 주식에게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 건지까지를 다뤘습니다. 1억이라는 이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앞서서 대전제 포트폴리오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정은 총 5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자산을 1억으로 가정했다는 겁니다. 1억을 가정해서 1억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가 주요 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총 5가지의 주식으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주식을 혼합하여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삼았다는 겁니다. 도중에 빠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시하고 그 다음 해부터 데이터를 계산해서 추려왔습니다. 네 번째 가정은 위험 기피적 투자자라는 가정입니다. 사실 여기 뒤에 있는 식은 단순히 그냥 위험 기피적 투자자임을 알려주는 자료에 불과하니 그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위험 기피적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효용 함수는 이제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서 효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목표로 삼고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점이 이 대전제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무수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고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편성을 위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랜덤 총 22종을 먼저 추려서 선별하였고 그중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랜덤 22종목은 첫 번째,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6종목을 채택했고 국내 시가총액 중하위 종목을 5종목을 채택해서 총 11종목의 국내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모나미, 이구산업, 웅진, 부국철강, DB금융투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으로서는 똑같이 11개 종목을 선정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6종목, 시가총액 중하위 종목을 5종목을 선정하여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JP모건, 켈록, 트위터, EA, 이코랩,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페이퍼 이렇게 11종목, 즉 국내 11종목, 미국 11종목을 구성하여 랜덤 22종목을 궁극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단, 이 22종목 가지고 어떻게 주식을 5가지를 추려낼까에 대한 기준은 바로 수익률과 베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베타가 궁극적으로 1이 되도록 가정을 했다는 점을 미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주식 11종목의 수익률 및 베타를 분석했습니다. 베타는 현재 기준으로 베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며 국내 주식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가 1이 되도록, 그리고 베타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자를 선호하는 대신에 수익률은 꽤나 높은 투자안들을 먼저 선별했습니다. 베타가 적은 것들, 높은 것들, 중간값들을
나누고 그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꽤나 높은 종목들을 찾아보니 네이버,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베타 값을 줄여주기 위해 수익률이 높은 베타 높은 LG 화학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콜앱 데이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콜앱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 그 추산하는 수익률을 이제 계산하는 일별, 월별, 연별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과 그다음 베타를 산정하는 방식을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주식 수익률입니다. 미국 주식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총 11개 종목을 가지고 베타를 구하고 낮은 것, 거의 평균, 높은 것, 그 다음에 평균적인 것 이렇게 구했는데 미국 주식 수익률은 총 두 가지를 선정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익률은 높고 그다음에 그다시 베타도 안정적인 것들을 위주로 골랐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까 말했듯이 구글 콜앱 데이터에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으로 선정된 주식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수익률과 베타를 기준으로 5가지 종목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익률 및 기초 통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률 및 기초 통계는 보시다시피 통계적 자료,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이제 주가와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이 구글 콜앱 데이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 부가적인 부분은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1.0 같은 경우에는 100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100만 원을 단위가 100만 원임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과 SK하이닉스, 네이버들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정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은 일별 기준으로 전일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 여기는 LG, SK하이닉스, 네이버, 그 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각각의 자료들을 일별 데이터로 계산했고 구글 콜앱 자료에 의하면 구글 콜앱 자료에서는 저희가 일별을 월별을 연별로 한 자료도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은 수익률 변동 부분은 연속시간 수익률 변동 부분은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 히스토그램 및 수익률 페어플롯입니다. 수익률 히스토그램 및 수익률 페어플롯은 아까 수익률 자료를 가지고 시각화해서 어떤 자료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수익률 히스토그램, 미국 주식 수익률 히스토그램이 나타나 있는데 수익률 히스토그램 봤을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응집되어 있는 것을 보여지는 반면 국내 주식 수익률 보려면 수익률 변동폭이 아주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페어플럿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과 수익률 간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국내 주식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11개 종목들을 다 분석한 것인데 일종의 선형을 그린다는 이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일종의 선형을 그린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가진다라는 건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코스피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기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따라가고 시장 전체를 따라간다라는 그 데이터를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점선형 분포가 많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점은 일종의 상관관계가 없다. 수익률이 이제 크게 두드러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장을 막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 간의 각각의 개별 기업마다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매도별 최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공매도별 최적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공매도를 했을 때와 공매도를 안 했을 때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샤프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자산 X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자산 X의 이제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을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자산 X가 아니라 사실 이거를 펀드라고 해도 됩니다. 펀드. 자산 X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라고 말해서, 포트폴리오가 의미하는 게 위험 대비 얼마나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지 저는 일종의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 포트폴리오, 공매도를 안 했을 때의 기존 포트폴리오 우리가 구성했던 것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샤프 레이시오가 높은 부분이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매도를 허용했을 때는 일종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음의 수익률도 나타난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대한 위험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간의 그 관계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콜앱의 자료에 있으니 그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이것은 RF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즉 무위험 채권, 무위험이자율이 없을 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최소 분산 지점과 일종의 CML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최소 분산점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일종의 CML을 구성할 수 있고,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을 가지고 궁극적인 CAPM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무위험 이자율이 무엇이고 무위험 이자를 우리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놓였습니다. 무위험 이자율이란 무위험 지표금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위험이 없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즉 무위험적인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이 없는 이자율을 의미하는데, 상식적으로 위험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단 여기서 그래서 하나의 가정이 필요한데, 국채가 무위험하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채가 무위험하다. 즉 일반적으로 무위험이자율을 국채이자율로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채이자율을 써야 되는가라는 것이 논의인데, 저는 3년 만기 국채, 국내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 국채를 썼고, 현재 기준으로 연 1.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연 1.64%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만기 국채도 뭐 5년 만기, 10년 만기 이렇게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채들을 썼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년만기 국채와 미국 국채를 각각 우리가 주식수, 제가 이제 3개의 국내 주식과 2개의 미국 주식을 했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이렇게 두어서 RF를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적용 RF는 1.334%가 나왔습니다. Asset Allocation. 자산을 배분하는데 Asset Allocat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투자자별로 얼마나 자신에게 맞는 투자안이 되어 있는지. 아까 우리가 효용함수를 통해서 베타를 추적했고 그 다음 그 효용함수를 가지고 주식을 선정한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중요시 여기는 투자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비중은 무엇인가? 계산값은 궁극적으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0.68 하고 무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0.31 해라 라고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 이 계산 과정도 마찬가지로 구글 콜앱 데이터에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까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1억을 포트폴리오에 6,800만 원을 투자하면 된다. 그 다음에 무위험 국채에 그럼 반대로 3,200만 원을 투자하면 된다. 포트폴리오 베타가 1이 되도록 투자안을 구성한다 라고 했으니 이 계산 과정 또한 이제 구글 콜앱 데이터에 있습니다. LG화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각각 이런 비중으로 합니다. 이런 비중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베타가 정확히 1.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LG화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 정도로 구성하여 6,800만 원을 하고 무위험 국채에 3,200만 원을 투자해야 이제 효율적인 투자자, 안정성을 고려하는 효율적인 투자자라고 결론 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투자 자산이 1억이고 5개 주식을 구성하는데 데이터 기간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투자 효용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투자자일 경우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에셋 얼로케이션은 1억을 기준으로 만기 3년 만기 국채에 3,200만 원을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6,8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LG화학에 1,133만 원, SK하이닉스에도 1,133만 원, 네이버에도 1,133만 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는 1,700만 원을 투자하는 이런 펀드 구성을 해야 안정적인 만족하는 이 투자자가 위험 기피적 투자자가 만족하는 투자안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 교수님께 감사합니다.